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자료실 중에 중학생들이 제 자료실을 이용해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렀죠. 그 학생들의 후기와 제 자체적으로 총평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후기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시험지를 다 받았죠. 전국에 계신 우리 많은 회원분들한테 시험지를 받아서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100분이 넘는 분들의 시험지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가르치는 지역과 몇몇 학군지들을 추가해서 제가 시험지를 다 확인을 했어요. 이번 후기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전국 곳곳에 있는 어떤 학교들의 시험 유형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지,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부탁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자료실을 이용한 우리 학생들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후기 이벤트를 할 때 제 자료실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죠. 그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다고 하신 자료는 제가 제작한 스타메스 실전 테스트였고요. 2위는 제가 아이들 가리키면서 항상 이 부분이 부족하다 또 취약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유형들로 또 빼놨죠. 취약 활용과 유형 부분들 이 2위였고요. 3위로는 교과서 쌍둥이 문제들이 굉장히 호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시험지를 확인한 결과 제가 10년 전에 제가 뭐 중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나 지금 10년 후에 지금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경향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 같아요. 즉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거를 꼭 시험지를 봐야 아냐 뭐 이렇게 경력이 오래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상황이 달라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확인을 안 하면 어떤 감이 좀 무뎌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단 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진짜로 과거에 이제 풀었던 문제들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항상 대표 문제로 나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번 시험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제가 느끼는 중학교 과정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떤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1, 2, 3,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유사한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연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서술형이면 식연습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중학교 1학기의 경우는 대부분 1학기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심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 지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복잡한 연산 문제의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산 연습과 식연습 반드시 중학교 때 자리를 잡아놔야 됩니다. 중간고사의 두 번째 특징은 중학교 첫 단원이 모두 수책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수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1학년에서는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제곱수 찾기, 서로수 찾기, 약수, 배수, 그리고 유리수 확장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2학년에서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3학년에서는 실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무리수를 완벽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그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이런 수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화 문제로 자리 잡으면요, 특정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또한 그 해법들이 대부분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제가 중학교 로드맵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수의 구성을 이해하는 걸 기반으로 제곱수를 찾는 것은 결국 중3에서는 조건에 맞는 무리수의 개수를 묻는 형태로, 중2에서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거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진화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고등수학에 가서도 결국 고1 때 복소수가
순호수가 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정수론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고3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열이나 함수 문제에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나 배수의 개념을 통해서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항상 힘들어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고등학교에 와서야 이제 인식을 하고 그제서야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수학에서는 하나의 큰 짐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중1부터 중3까지 매년 이런 연습들을 유형화시켜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일일이 쓰면서 귀찮음을 좀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왔을 때 큰 구멍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반드시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을 중학교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요. 수학이란 과목 특성상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이번엔 틀리고 다음엔 잘하면 되겠다 하고 뭐 리프레시 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딱 지나가면 그것들이 자기 어깨에 부담이 돼서 계속 쌓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고 하나씩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쌤 비정도 안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고 그래도 연습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는 좀 변별력을 좀 심하게 두려운 학교들, 특히 학군제 학교들이겠죠.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수학적인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일부러 문장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요. 국어 문제처럼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오는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좀 지레 겁먹거나 아니면 문장을 읽더라도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문제가 호흡이 좀 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장이 있어요. 딱 그 문장만 봐도 사실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좀 수가 크다던가 말이 좀 어렵게 꼬아놨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아이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변별력을 내는 학교의 특징은 중3처럼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나 1학년 때 배웠던 도형 관련된 기초 개념이 다수 포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학교 2학년 뭐 센 C까지 뭐 다 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형의 기초 공식과 개념들 그리고 필수 유형들을 얼마나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냥 도형만 나오면 또 겁부터 먹고 그냥 안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도형에 대한 설명이 그림이 없고 글로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다음에 머릿속에 띄워놓고 그 상태에서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도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원이면 원을 그리고 부채꼴 이야기면 부채꼴을 그리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중학교 중간고사 총평을 내려보면 심화보다는 기본 연산력 강화를 통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교과서 기반의 필수 개념과 유형들을 완벽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유형서 문제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제 자료 중에서 교과서 쌍둥이 문제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와 대부분의 학생이 연산 실수가 있거나 부족한 연산 속도 때문에 검토를 못한 학생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 앞으로 중등시험을 대비하는 중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자료실을 이용하셔서 이번 중간고사를 치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 중간고사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